자, 일단 한번 촬영해 봅시다. 자, 일단은 자, 볼게 다시 한번. 자, 주먹 한번 꽉 쥐어보세요. 꽉. 자, 다시 두 손가락 빼고, 자, 이제 한 손가락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네, 악력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 자, 이번엔 손목 한번 요렇게 밑으로 한번 구부려 보세요. 다시 힘 빼고, 다시 손목 한번 주먹 주면서 요렇게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있는 힘껏 최대한. 지금 이게 최대한이죠? 네. 지금 이게 최대한이고, 다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손등 올리면서 최대한 꺾어보시고,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고, 안으로도 한번 돌려보고,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실래요? 네. 바깥으로 돌려보고, 최대한 바깥으로 힘써서, 최대한 힘. 이 정도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됐죠, 여기가? 이제 한 달 조금 네. 여기가 지금 핀이 박혀 있고, 아니, 이쪽이죠. 이쪽이 핀이 박혀 있고, 네. 그때 이제 여기가 골절돼서 여기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가볍게 손목 주위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푸는데 이럴 때는 좀 어차피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좀 편하죠. 어차피 뭐 지금 여기 수술한 부위가 아마 속에서는 유착이 좀 생겼을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겉에 근육을 푸는 거예요. 속에 뭐 유착을 제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육을 풀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팔 전체로 이렇게 갈 거예요. 쫙쫙 풀고 팔이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아프면 얘기해요.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가 여기 아프죠? 네. 아프면 아프다고 막 소리 질러도 돼요. 네. 처음이라 아파요. 처음이라 아프고 아프면 악소리 내도 돼. 악소리 내도 되고 처음만 내가 이렇게 잡아주고 네. 한 30% 정도만 조금 좋아졌다, 움직임이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만 되면 나 이때부터는 속도가 좀 붙어. 속도가 좀 붙고 이제 손목이 써지는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해도 돼요. 지금 여기 굉장히 아플 거예요, 여기. 너무 아파. 네. 악소리 내도 돼요. 악소리 내도 되고. 자,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아픈데, 자, 이게 지금 얼음이거든요. 냉팩, 아이스팩인데 이걸로 조금 이제 진정을 좀 시켜줄게요. 여기로 이렇게 쫙.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아이스팩인데요. 이렇게 카트리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인터넷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환부에만 집중적으로 냉찜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 손목 재활할 때는 냉찜질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사실 이거 집에 있어. 왜 안 써요? 얼굴에만 쓰면 된 줄 알았어. 미용 목적. 근데 이게 맞아요. 뭐 미용 목적으로 나온 거지만 이거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연장은 달라지는 거니까. 자,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그냥 참지 말고 소리 지르셔도 돼요. 소리 지르셔도 돼요. 욕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많이 아프죠? 네. 괜찮아요. 제 거 아니니까요. 한참 재활할 때는 빌런이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상대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근데 오늘 지금 재활 처음이라 지금 이렇게 재활 받아본 적 없잖아요. 지금 깁스 지금 온전히 지금 해제한 상태에서 푼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초기라서 이렇게 아픈 거지. 나중에 계속 조금씩 좋아지면은 이게 오일을 쓰는 이유가 그나마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풀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일 쓰지 않고 그냥 이거를 손목만 구부렸다 폈다만 한다면 더 아파요, 더 아파. 근데 지금 이따가 해보면 알겠지만 네. 손목 많이 꺾이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요? 예.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항상 아이스팩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항상 마사지 했던 부분에 시원한 냉기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깨 근육이든 허리 근육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팔을 마사지하면서 풀 때 굉장히 환자분이 고통을 느끼면서 아픈 이유가 뭐냐면 기부스를 하면서 전혀 팔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근육이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뻣뻣해져 버린 경우도 있죠. 아예 움직이지 않고 근수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움직여주고 또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하면 또 금방 풀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적절하게 관련된 질환에 맞게 관련된 상태에 맞게 솔루션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환자분이 빨리 재활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좀 닦아주시고요. 자, 이제 제가 손목을 요렇게 꺾을 거예요. 요렇게 꺾을 거예요. 근데 아프면 아프다고 막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억지로 막 이 아등 물고 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아파요? 예, 막. 자,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세요. 예. 네, 계속 아파요. 뭐 이렇게 말씀 아프다고 말을 하고 해도 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혹시 열받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열 올리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제가 약 올리면서 하는 경향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들 끝나고 나면 서로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헤어지고 그랬어요.
지금 수술 부위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지를 그렇게 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술한 윗부분, 예, 이 부분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좀 깊숙하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죠. 자, 아래쪽으로, 발 쪽으로 조금만 내려볼래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 이제 딸깍딸깍 아프죠, 그죠? 네. 오늘 치료하고 나면 조금 오늘 밤에는 약간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두세 번만 더 치료하면 좋아지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동안 좀 못 썼잖아요, 기부스 하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놓고 또 이제 좀 건드려 놔서 아픈 거니까 또 시간 지나면 이건 금방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드려 놔서 아픈 게 아니라 아, 이게 좀 좋아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팔 요렇게 한번 돌려볼래요? 옳지. 옳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 그래도 아까보다 각도는 많이 나오고. 어이구, 아까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죠? 자, 한번 같이 바깥으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어이구, 아까보다 어때요? 말씀을 하세요. 신기한데요? 네. 자, 아프긴 해도, 네, 아까보다 회전은 좀 잘 돌죠, 그죠? 네. 자, 그게 이제 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깥으로 안 도는 거는 여기서 쫙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아플 거예요, 여기가. 네. 자, 이 정도 했으면 또 여기서 한 번 더 아이스로 적용을 해줍니다. 항상 이렇게 한 3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나면 반드시, 아니요, 이건 뭐, 꼭 지침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한 3분 정도 마사지를 이렇게 했으면 꼭 이 냉기로 아이스팩으로 1분 정도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셀프 마사지 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 알려드릴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집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3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1분 정도 아이스로 이렇게 식혀주고,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찜질되면, 온찜질을 되면, 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얼음으로 3분 될 걸, 온찜질로는 한 10분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러니까 냉찜질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좋아요.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효과가 좋아서, 저는 냉찜질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또 제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제가 항상 아이스팩 강조드리잖아요. 네, 이 점 꼭 참고해서 해주시고, 이건 역시 수술 재활하는 환자분들한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실 텐데, 제가 다시 치료 일선으로 복귀를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신 이 환자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아주 깊은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좀 빨리 좋아지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면서 이제 기꺼이 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응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찍을 수 있었고요. 자, 아까 손목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플란타 플렉션, 그 다음에 돌지 플렉션. 이 동작은 바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이 먼저 살아나야 사실 이 돌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이 살아나거든요. 다시 바깥으로 한번 쭉 돌려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잘 될 거예요. 훨씬 편하죠. 자, 이게 먼저예요. 자, 이 동작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손목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이 동작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이게 빨리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서서히 이게 하나의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오늘 운동을 알려드릴 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연습하는 동작, 그 다음에 손목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동작 이걸 알려드릴 건데, 그냥 부드럽게
다시 밑으로 내리고. 자, 원래 재활이란 게 뭐 한 번에 뭐 어떻게 100m를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차근차근 5m, 10m, 15m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저 이제 오이를 좀 닦아야 되는데 수건 좀 주시겠어요? 네. 티슈를 좀 충분히 주시고. 네. 밑에다가 하나 받치게 수건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자, 주먹 한번 줘볼래요? 꽉 줘보세요. 꽉! 아까보다 어때? 좀 세진 것 같아요. 꽉, 그러죠? 아까보다 좀 더 들어가죠, 그죠? 네. 예. 예, 놓으셔도 돼요. 예. 다시 한 번 더. 두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꽉 있는 힘껏. 옳지. 좋아요. 다시 힘 빼고. 자, 한 번 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바깥으로 한번 쭉 돌려볼게요. 자, 그렇죠. 갈 수 있는 데까지 쫙 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안으로도. 다시 바깥으로 한번 더 쭉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이게, 처음 출발은 미미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몇 번만 하면은, 금방 처음보다 훨씬 많이, 이제, 효과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처음보다 더. 자, 이제, 네. 우리 지금, 네. 이제는 어디를 치료를 해드릴 거냐면, 지금 이제 수술 부위 주변 근육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풀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동작이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 부위는 어떻게 만질 수가 없지만, 이제 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풀 텐데, 자, 아프면 아프다고 악 소리 지르셔도 돼요. 네. 자, 어떠세요? 아프세요? 네. 아프면 소리 질러도 돼요.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돼요. 예. 제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째려보는데. 자, 항상, 우리 손목골절 할 때 기부스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엘보우 쪽에 엘보우 조인트에 스티프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엘보우 조인트 쪽을 빨리 풀어줘야, 그래야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이 동작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네. 다시 한번 바깥으로 돌려보실까요? 그렇지. 좋습니다. 오. 다시. 네.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고. 신기하죠? 네. 네. 대박. 자, 그래서 여기 치료해줬으면 또 이 부분에다가 아이스팩을 적용해주세요. 이렇게 적용해주고. 그러니까 오일을 닦아버려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그냥 대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네, 조인트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이스팩 적용해주셔도 훨씬 좋아요. 아까보다 저항감은 많이 줄었죠, 그죠? 아까는 막 억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아까보다는 내가 덜 힘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항감이 확실히 줄고. 네. 자, 한 번만 더 갈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갈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네, 벌써 20분 지나갔어요. 네,
이렇게 도수 치료하면은 1시간 금방 가요. 아, 자. 네. 지금 치료하고 있는 타겟은 여기입니다. 엘보우.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지금 환자분은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몸이 막 뒤틀릴 정도로 막 절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를 못 내니까 몸으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알죠. 네. 환자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드린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냥 놀리지 말고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어떻게? 아이스팩을 적용한 상태에서. 항상 리스트 쪽에 이제 프랙처 환자들 같은 경우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제한되면서 특히 라디우스하고 얼라 쪽의 근육들이 스티프니스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티프니스가 오면 결국에는 플렉서나 결국에는 리스트 익스텐서가 다 이제 스티프니스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뭐 정해진 순서가 있거나 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 동작을 먼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돌지 플렉션 또 플란타 플렉션 이 동작을 연이어서 이렇게 재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그래도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금방 이렇게 재활해서 성공해서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전현자 선생님들은 조금 이 영상을 순서 시퀀스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 정도 왔으면 엄청 비명 질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괜찮죠? 아까에 비하면 이제 몸이 막 뒤틀리면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었어요. 적응이 됐다는 얘기죠. 본인이. 자, 다시 악력 비교 한번 해볼까요? 꽉 쥐어보세요. 아까보다 힘 더 들어갈 거예요. 꽉. 어때요? 꽉. 자, 한번 대신 아까 느끼셨던 거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주세요. 저 말고. 아까 느껴보셨잖아요. 오, 많아졌어요. 자, 힘이 그죠? 세졌네. 그죠? 확실히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바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예. 오, 훨씬 좀 편하죠, 그래도? 네. 예. 막 팔이 지금 바깥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벌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 다시 안으로 이렇게 뒤집고. 다시 바깥으로. 오. 그렇죠. 집에서 이 연습 많이 하세요. 아, 집에서 이 연습 많이 하십시오. 네. 자, 하나. 와우. 그렇죠. 둘. 이게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지금 손가락도 보면, 아직은 수술 부위가, 이제, 수술을 언제 했죠, 지금? 12월 28일. 12월 28일 했죠. 그러면 아직 이 주먹을 쥐고 꽉 쥐는 동작을 할 때 여기에 자극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재활을 해도 이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깁스를 풀고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재활을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부드럽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등을 위로 올리는 동작도 마찬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이 손끝이 하늘을 향하게 최대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올리는 거죠.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네. 자,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그렇죠. 다시 올려보고. 다시 내리고. 네. 주먹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주먹 쥐고 한번 스스로 주먹 쥐어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살짝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할수록 이게 조금씩 적응이 돼요. 그래서 옳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또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한 2주 정도만 훈련하시면 지금 오늘 처음이잖아요. 조금만 주먹 쥐려고 해도 아프고, 자, 꽉 쥐어보세요 할 때 아까보다 악력은 좀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직 오른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죠.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악력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알려드릴 게 셀프 마사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제가 볼을 하나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른손으로 오른손 줘보세요. 아, 지금 이거 오른손이지. 야, 왼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비비는데 좀 눌러줘야 돼. 이렇게. 힘을 좀 줘서요. 네, 힘을 줘서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 부분을. 네. 그렇게 그 부분도 마사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팔을, 자,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손바닥 요렇게 하늘 보고 요렇게 뒤집어 보세요.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요렇게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요렇게. 한번 오른손으로 해보실래요? 아, 왼손이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죠? 집에서는 그러니까 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셨으면 오산입니다. 여기가 남았어요. 뭐 사실 이게 좀 그라스톤인데 여러분들은 뭐 그라스톤 꼭 이것 때문에 안 사셔도 됩니다. 있으시면은 쓰셔도 좋고 없으시면 손으로 그냥 마사지 하셔도 좋고, 대신 제가 이렇게 이제 크림이나 오일을 쓰는 이유는 환자분에게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마사지 효과가 깊게 들어가고요. 그만큼 그냥 바르지 않은 상황과 발랐을 때 그 상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얼음을 댈 때 풀리는 그 속도도 좀 오일을 써줬을 때가 훨씬, 제품을 좀 써줬을 때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일 비싼 거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뭐 마트에서 뭐 베이비 오일 이렇게 팔면 예, 그거 쓰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뭐 크림으로 이렇게 쓰는데 예. 자,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해당 부분을 쭉 풀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죠, 이제. 네. 완전히 손바닥이 하늘 향해서 아까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죠? 맞아요. 근데 누르는 데마다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면서 피부 조직의 냉감을 좀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냉기가 살에 좀 먹어 들어갈 정도로 계속 마사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스팩으로. 그래서 아이스팩이 이런 타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냉기가 좀 근육까지 이렇게 좀 먹어 들어갔다, 좀 이런 상황까지 좀 돼야 이제 근육이 조금 풀리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쭉
풀어주시고. 예. 예. 뭐 어떻게 지금 느낌을 말로 표현하실 수 있나요? 와, 왜 그러지? 아, 제가 왜 그러냐고요? 낫고 싶다며. 와, 너무 아파. 지금 이제 수술 부위를 건드는 게 아니라, 예, 굳어있는 엘보우 쪽에 근육들이 빨리 좀씩, 예, 혈액순환이 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부분 마사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초동제철을 이렇게 해놓으면 2차, 3차 재활이 될 때는 훨씬 편해요. 자, 주먹 한번 줘보시고요. 꽉. 주먹 한번 꽉 줘보세요. 아까 주먹 줬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여기 풀었을 때. 신기해요. 그죠? 힘이 더 들어가죠. 그죠? 예. 자, 이 정도 했으면 다시 아이스팩으로 잡아주세요. 진짜 이 시퀀스가 중요해요. 마사지 적용 후에 아이스팩 되는 이 시퀀스. 이게 굉장히 근육 피로감, 또 근육이 풀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몇 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 시퀀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유튜브 피지오프 첫 환자분. 그래서 근육이 어느 정도 냉기가 약 먹을 때까지 이렇게 냉기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한 이러한 정도에서 다시 쭉 마사지가 들어가요. 깊숙이. 이렇게 하면 훨씬 제 마사지 강도에 대한 역치가 높아져요. 아이스팩을 대고 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보다 힘을 더 주거든요. 아까보다 제 힘을 더 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어느 정도 이완돼 있고 그 통증 감각에 대한 그 자극에 대한 역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에 비해서는 환자분이 덜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를 계속 반복하고 아이스팩을 적절하게 대주면 치료 효과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그래서 익스텐서 쪽과 플렉서 쪽에 대한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볼 수 있었고, 자, 다시 악력 비교 한번 해볼게요. 꽉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제 손가락을 조금 쥐는 힘이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네, 아까에 비해서 훨씬 좋고, 네. 지금 한 35분 정도 지났는데, 사실 오늘은 이 이상 효과를 내기는 힘들어요. 제가 1시간을 해드린다고 해도 이 이상의 효과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아까 알려드린 거 있죠? 네. 볼로, 마사지 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려드렸고, 집에서 이제 이 동작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 둘. 이거 하루에 100개씩. 대신 100개씩 하는데, 네. 한 번에 1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침에 30번, 또 뭐 점심에 30번, 저녁에 30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 3번 내지 2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고, 이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먹을 가볍게 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작도 하루에 100번. 그럼 반대죠. 얘도 있겠죠. 자, 이 동작도 하루에 100번. 요렇게. 그러니까 꼭 한 번에 채우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나눠가지고 그 스케줄에 맞게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잊지 말고 이걸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운동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인데 이걸 하고 나면 네. 얼음팩을 대셔야 돼요. 얼음팩을 어디에 대냐면 먼저 손목에 얼음팩을 좀 이렇게 대주세요. 손목에 제일 집중적으로 손목에 얼음찜질을 이렇게 해서 일단 자극이 가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굉장히 그 해당 부위가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냉감으로 식혀주면 통증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 부위에 냉찜질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엘보우 쪽, 엘보우 바깥쪽, 그다음에 엘보우 안쪽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냉찜질하는 포인트도 한 4군데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냉찜질은 보통 한 군데 될 때는 큰 냉찜질이라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5분씩 냉찜질하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조금 뭔가 개선이 되었다 하는 점은 이 동작이에요. 이 동작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이 동작이 빨리 나와야 주먹 쥐는 게 살아나고 주먹 쥐는 게 살아나야 이제 손목을 요렇게 안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요렇게 가는 게 살아납니다. 잊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 유튜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또 집에 가서 잘 따라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땡기는 게 약간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드는 게 어떻게 할 때? 주먹 쥐고? 네.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질감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여기가 지금 핀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네. 핀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목을 이렇게 구부릴 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당연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핀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더 지나면 이 느낌은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적응이 좀 더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 수술한 환자분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죠, 사실 그거는.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